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타당성 심사팀 임경섭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란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요. 그 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후 7개월에 걸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이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지난 2008년에 제도가 도입돼서 기획재정부에서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지 지금 4년이 지났네요. 네. 위탁 받으시고 주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네.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기 이전에 12.8개월 걸리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7.39개월로 줄여가지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규모가 큰 사업들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최근에 이 누리호가 발사됐잖아요. 누리호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누리호도 200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네. 네, 최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때는 총 사업비가 1조 5,449억 원, 사업 기간은 9년이었는데 국내 순수 기술을 가지고 최초로 시도한다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추가적인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연장이 되었고요. 사업비도 4,132억 원 늘어난 1조 9,572억 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어떤 게 있나 궁금한데 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현재 오창에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는 강하고 밝은 빛을 사용해서 물체의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형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재 및 부품 구조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국내에는 3세대 및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포항에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성능도 한계가 보이는 관계로 새로운 첨단 방사선 가속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키스텝에서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타당성을 인정받아가지고요. 총 사업비 1조 454억 원, 사업 기간 6년으로 2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 것은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5 슈퍼컴퓨터인 누리호인데 최근 사용률이 77%, 최대 90.1%까지 도달해가지고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등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사는 금년 1월에 착수해서 8개월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높은 수준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돼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시작될 예정으로요. 목표인 24년에 완성이 되면은 아마 세계 5위에서 10위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은요, 우선은 세계적으로 패권 경향이 심해져 가지고요, 기술 경향이 심해지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좀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기술 변화, 전염병 등 글로벌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구개발 사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까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방향대로 제도 개편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지금도 연구 현장에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기정통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타당성 심사팀 임경섭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